자, 이어서 계속하면 뉴턴의 제2법칙에서 우리가 이제 힘과 질량을 동시에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가속시킬 때, 그러니까 제1법칙에서 말한 게, 만약에 외부에서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으면은 물체는 정지한다가 아니라 물체의 운동이 변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옛날 방식의 롱 퀘스천하고 갈릴레이 이후의 라이트 퀘스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변화시키는 게 바로 힘인데, 똑같은 힘을 주었을 때 얼마나 얘가 가속이 잘 안 되느냐, 그러니까 관성이 얼마나 크냐 하는 걸 정의하는 게 바로 질량입니다. 그래서 그 질량이란 게 다른 게 아니라 이 관성의 크기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힘과 이 질량과 이 단위를 정의를 했죠. 그래서 힘의 단위는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것과 동일하니까 이 힘의 단위를 우리가 뉴턴으로 정의를 했고, 이 뉴턴이라고 1뉴턴이라고 하는 거는 1kg짜리 물체를 초당 1m/s의 속도로 가속시키는 그런 힘을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질량이 2배가 되면은 똑같은 가속을 시키려면 역시 2배의 힘이 필요한 거고, 가속도 똑같은 질량인데 가속도를 2배로 하려면은 2배로 많은 힘이 필요한 것이죠. 자, 이걸 이제 또 다른 형태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힘을 이제 질량에다 가속도를 곱하는 대신에 속도에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데 뭘 미분을 하느냐 하면은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걸 미분을 해도 돼요. 사실은 이게 더 맞는 본질적인 정의인데 이거를 우리가 모멘텀이라고 하죠. 이게 모멘텀이라고. 그래서 모멘텀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렇게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되는 건데 관성계란 이야기, 관성의 법칙, 관성계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영어로 하면은 관성계가 inertial reference frame이라고 해가지고, 또는 inertial frame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말로는 관성계라고 많이 부르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 뉴턴의 제1법칙이 만족되는 좌표계를 의미해요. 는 관측계. 예를 들어서 이 지표면은 관성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표면에서는 물체가 등속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력을 가하지 않으면은 얘는 등속 운동을 하는 게 맞잖아요. 여기엔 사실 약간의 혼동이 있긴 한데, 중력을 외력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지표면의 경우에는 물체를 그냥 놔두면은 얘가 힘을 받아서 가속을 받죠. 아래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가속 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너셜 프레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표면은 이너셜 프레임이 아니에요. 프레임. 그러니까 어떤 프레임이 이너셜 프레임이냐면은, 그러니까 뉴턴의 제1법칙이 만족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제 외력이 없으면, 외력을 가하지 않으면 이제 외력에서 중력은 제외하는 거예요. 외력에서 중력 제외. 외력을 가하지 않으면 관성 운동을 하는 관측 그 좌표계를 의미하는 거죠. 관측계. 그 예를 들면 그 아주 먼 우주 공간,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 우주 공간에서 이 관성의 법칙이 만족을 하지요. 또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다가 별로 이렇게 저기 기분 좋은 예는 아닌데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얘가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얘가 이제 뭐 속에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지만 얘가 이제 굉장히 강력한 줄에 의해서 매달려 있을 텐데 얘가 갑자기 뚝 끊어졌어요. 뚝 끊어졌어요. 뚝 끊어졌다고 치면 일부만 치우고 뚝 끊어져요. 뚝 끊어지면은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프리폴을 한다고 해도 자유낙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안에 있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물론 다음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 땅에 떨어지기 직전까지는 무중력 상태가 되죠. 그죠?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고 이 무중력 상태라고 하는 게 바로 관성계와 동일한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무중력 상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게 일어나는 관측계는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복제를 하고 이쪽으로 한번 봅시다. 자, 무중력 상태예요. 이게 지금 엘리베이터인지 뭔지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 엘리베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우주선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건 그냥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뭐 우주선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자, 이게 관성계예요. 여기 관성계라고 하면 이 안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좌표계를 잡았다고 했을 때 좌표계를 하나 생각해봐요. 좌표계를 이렇게 잡았다고 쳤을 때 좌표계를 잡을 때 그 예를 들어서 여기에 초기에 어떤 물체가 있어서 얘를 튕겼는데 그 얘가 어떻게 되는 거 하니 끊임없이 다른 이제 여기 터치를 하지 않으면은 다른 힘을 가하지 않으면은 얘는 등속 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관성계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지구상에서는 구현하기가 쉽지 않은 인공적으로 그 자유낙하를 엘리베이터를 타고 떨어진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면 자, 근데 관성계의 경우가 사실은 인공위성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을 이 관성계이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예가 있긴 한데 우리가 개념상 관성계를 앞으로 주로 씁니다. 그래서 지구 지표면은 사실은 관성계가 아니라 등 가속 운동을 하는 좌표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개념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힘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 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 일반인들이나 또는 아니면 이제 엔지니어링 전공이나 아니면 이제 물리학 전공이냐, 물리학을 전공을 했는데 얼마나 오래 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달라져요. 힘에 대한 그 개념이 뭐 어느 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힘을 보통 생각하면 힘 보통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은 그 보통 일상에서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제 중력이 예외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어떤 접촉에 의해서 땡기거나 뭐 때리거나 접촉에는 때리는 것도 있고 당기는 것도 있고 미는 것도 있고 밀거나 아니면은 뭐 맞추는 것도 때리는 거랑 똑같이 뭐 이런 접촉에 의해서 다른 것에 그 운동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이게 일종의 힘이죠. 이런 건 사실은 키네매틱 포스라고, 우리말로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운동학적.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어떤 내가 그 벽을 미는 거죠. 벽을 미는 건 뭐 내가 손으로 밀 수도 있지만은 예를 들면은 저기 그 어떤 초기 상태에 의해서 그 여기에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이렇게 갈라놓고 가운데에 여기 파티션, 얘는 그 움직이는 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공기 분자들이 있을 텐데, 공기 분자들이 양쪽에 있을 텐데, 이쪽을 진공을 이게 뭐야 이게, 이쪽도 이제 많이 있을 거고 이쪽도 많이 있을 텐데 골고루 뭐 이쪽에 있는 거를 진공을 뽑아요. 그럼 여기 있던 이제 입자들이 가가지고 뭐 부닥쳐 갖고 사실은 얘가 이제 힘을 받는 거죠. 이게 힘을 받는 이유는 사실은 많은 공기 분자들의 그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그 접촉. 방금 이제 예를 든 경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것도 역시 키네매틱 포스란 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자, 이런 힘을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펀더멘탈 포스를 얘기를 할 건데, 자, 위에서 얘기한 이 키네매틱 포스는 키네매틱 포스는 본질적인 힘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 의해서 생기는 힘이고요. 힘의 원천은 그러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어떤 그 본질적으로 자연적으로 그 자연이 갖는 본질적인 힘에 대한 건데, 본질적인 힘. 이것은 딱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물리학이 알고 있는 한 딱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전기력, 전기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기력, 중력. 그 다음에 이거는 핵에서의 핵력인데, 핵력이 강한 핵력이 있고 약한 핵력이 있어요. 약한 핵력. 영어로는 electric 또는 electromagnetic 뭐 일반적으로 전자기라고 합시다. 사실은 뭐 크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electromagnetic, gravity, 그 다음에 이제 nuclear storm,
또는 이제 weak nuclear force가 있는데 weak nuclear force.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힘들은 지구 중력을 빼고는, 지구 중력은 일상적으로 경험을 하니까 전부 다 전자기력을 보면 돼요. 일상적으로 직접 경험하는 거는, 직접 느끼는 거는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지구 중력만 느끼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작은 힘이라서 사실은 느끼기가 어려운데, 이게 지구 중력의, 그러니까 펀더먼탈 포스로서의 그래비티, 그러니까 중력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 거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힘은 그 오리진이 일렉트로마그네틱 포스라고 보면 돼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내가 이제 그 여기서 분자가 뭘 때린다고 했잖아요. 이 분자를 형성한, 사실 분자가 분자의 이라서 이게 얘가 때리는 거죠. 이게 그게 아니라 얘가 분자가 아니라면은, 분자를 형성하지 않았으면 때릴 이유도 없을 것이고, 그 어떤 그 입자들이 원자를 형성하고 그 다음에 분자를 형성하고 하는 건 전부 다 전기력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또 많이 느끼는 게 예를 들면은 그 컵에다가 물을 담아 놓으면은, 컵에다 물을 담아 놓으면 얘가 물이 이렇게 따르면 이렇게 차다가 끝에 요렇게 되는 걸 항상 볼 수가 있죠. 이걸 뭐 표면 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표면 장력이라는 힘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물의 극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물의 극성 때문에 생기는 거고, 물 분자를 잘 보면 이게 저기 산소 분자가 하나 있고, 이게 저기 두 개의 이제 산소 원자가 하나 있고,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된 이런 형태인데, 그 얘가 극성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전기가 사실은 그 고루 분포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이쪽은 어떻게 되냐? 이쪽은 이제 그 전자가 이제 이쪽에 몰리게 되죠. 이쪽에 좀 몰리게 돼가지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이게 평균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극성을 띠기 때문에 생기는 전기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롱, 뭐 그래비티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 스트롱 포스, 뉴클리어 포스는 그 핵을 보면 원자 안에, 여러분들 원자 구조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나중에 잠깐 하긴 할 거예요. 원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자 핵이 있고, 원자 전체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그 원자를 축구장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원자 핵을 축구공도 아니고 탁구공 정도 크기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아무튼 여기 이제 잘 보면은 요 안에 그 양성 전하를 띤 것들이 있고, 뭐 중성자도 있고 이런데, 얘들이 서로 밀치지 않고 굉장히 속박이 돼 있어요. 정확히 사실 쿼크가 속박이 돼 있는 건데, 그 이게 뉴클리어 뭐냐, 핵자들이 아주 좁은 공간에
모여 있어요. 모여 있으려면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양성자끼리는 서로 강한 전기적으로 밀쳐야 되는데, 전기적 청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이 핵력에 비해서는 작은 거죠. 작은 스케일에서는. 그 스트롱 뉴클리어 폴스랑 관계가 있고, 그냥 여기서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이 위크 뉴클리어 폴스는 그 방사능 있죠. 방사능, 그러니까 우리 사실 정확한 용어로는 방사선 붕괴인데 radioactive decay라고, 핵에서 어떤 그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는, 뭐 이게 전자를 하나 내놓고 뭐 이런다든가 하는 것들이 이 weak force랑 관계가 있습니다.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 그래비티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나중에 4장에서 다시 할 텐데, 그 4-4의 그래비티는 일단은 여러분들 한 가지만 이건 지금 할 것이 아니고, 이거는 나중에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하면, 중력 가속도는 모든 물체에 동일하다. 이 명제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주장을 했고, 그 뉴턴에 의해서 그 이론이 정립이 되었고,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사실 중간에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은 그냥 외웠는지,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지, 그래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 않은 게, 일단 저기 실험을 여러분들이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저기 꼭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실험이고, 숙제를 냈었는데 그 실험을 해본 것 같은 이 느낌이 별로 안 나더라고요, 그 리포트에는. 근데 아무튼간에 이게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다른 힘은 이렇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전기력은 모든 물체에 동일한 힘이 작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어떤 플러스로 대전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중력은 없고요. 돌립시다. 중력이 없으니까 옆으로 하는 게 그 편견을 없애는데 좋으니까. 자, 여기에 플러스로 대전된 어떤 대전판을 놔두고요. 여기에 가만히 둥둥 떠다니는 뭐 산소 분자를 놔뒀다. 뭐 물방울을 놔뒀다. 물방울 그냥 이렇게 H2. 물방울은 이제 약간 힘이 작용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어쨌든 다 중성이에요. 전기를 띠지 않아요, 이 자체로는. 그래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내가 어떤 H+라고 하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사실은 양성자 하나 있는 거죠. 얘는 어때요? 얘는 이제 청력이 작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여기 전자를 하나 놨다. 마이너스 전자를 여기 전하를 띤. 그럼 이제 땡기기도 하고. 지금 이 뭐 혹시라도
이 전기력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라. 나중에 다시 배우니까. 다만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동일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력의 경우는 모든 물체에 따라 달라진다. 물체에 따라 힘이 달라지고 힘이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 가속도가 가해지는 가속도가 다르죠. 예를 들면 이런 거는 가속도가 전부 0일 거고 이런 거는 이제 가속도가 얼마냐면은 그 전기력의 크기는 이제 지금 여기서 쓰지 않겠습니다. 분의 질량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점에서 사실은 중력 가속도는 모든 물체 동일하다고 하는 게 되게 특이한 현상이고 이게 우연일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기 그 아주 나중에 가속 좌표계와 중력 가속도 하에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등가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얘기는 여기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그 프리폴이 뭐냐면 그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유낙하라고 우리가 이 번역을 하는데 보통 자유낙하하고 프리폴하고 약간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 자유낙하하는 그러니까 프리폴을 하는 자유낙하하는 프리폴 상태의 어떤 관측자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프리폴 상태, 그러니까 자유낙하 상태의 관측자가 사실은 뭐냐면은 얘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무중력 상태죠. 약간 일반적인 용어로 하자면 일상적인 용어로 하는 무중력 상태고 그 우리가 프리폴 상태를 경험하는 경우가 뭐 번지 점프를 한다든가 번지 점프를 하는 경우에 프리폴 상태가 되죠. 또는 롤러코스터에서 거의 그 프리폴 상태를 경험하기도 하고 롤러코스터 아니면 이제 그 줄 끊어진 이거는 경험을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줄 끊어진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있으면은 인공위성을 타고 있는 인공위성이 이제 있을 텐데 인공위성 궤도를 돌고 있어요. 뭐 저번에도 잠깐 인공위성 예를 들었지만 이 인공위성의 그 궤도를 돌고 있는 어떤 이제 우주선이 있다고 칩시다. 뭐 스페이스 스테이션도 좋고 이 안에 이걸 이제 확대해서 보면 이 안에 있는 것들 안에 있는 사람이든 어떤 관측자든 얘는 이제 무중력 상태가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모든 것은 힘을 가하지 않으면 관성 운동을 한단 말이죠. 관성 운동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건 프리폴에 대한 예가 아니고요. 뉴턴의 제2법칙에 대한 예를 하나만 들읍시다. 4.5절인데 여기 예제에 4.3번 한번 보면 그 740kg짜리
엘리베이터가 아까 엘리베이터 그림을 뭐 별건 없지만 그렸으니까 또 끊어진 게 아니고 그냥 엘리베이터 740kg짜리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무중력 상태가 아니고요. 얘가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냐면 뭐 올라가고 있어. 올라가는데 등속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 이제 출발을 하게 되면 가속을 하겠죠. 어떤 1층에 있다가 이제 출발을 하는 순간이라고 쳐봐요. 가속을 하는데 이 가속도가 이제 위 방향으로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1.1m/s 제곱. 그러니까 초당 속도가 1.1m/s만큼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 장력이 텐션 포스 뭐냐면 여기에 이게 뭔가 당길 텐데 그 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당기는 힘이 얼마냐 그걸 묻는 거죠. 당기는 힘을 이제 파란색으로 그립시다. 텐션 포스 T라고 합시다. 벡터로 쓰면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일단 질량이 m이고요. 740kg. 그 다음에 여기 가속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면 저기 지구 중력이 작용을 하죠. 지구 중력은 m 곱하기 g란 말이에요. 자, g를 이렇게 씁시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F는 M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F는 M, A인데 A가 주어졌죠. 가속도가 주어졌고 이 힘이 외력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외력이 장력에다가 중력을 더한 값. 근데 중력의 방향이 크기가 mg인데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힘이니까 이게 네트 포스란 말이에요. 네트 포스. 알짜 힘이다. 그러니까 벡터 합을 한 힘이란 뜻이에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힘의 벡터 합이에요. 더하는데 힘은 이제 다 더하는데 벡터 합을 해야 되죠. 왜냐하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힘이 상쇄가 되니까 그런 걸 다 카운트를 해야 되고 방향이 뭐 90도로 서로 가해질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벡터 합을 잘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구할 수가 있죠. 이게 T는 다시 M A 플러스 G 이렇게 쓰면 되니까 크기만 따지면 얘가 740kg에다가 A는 1.1m/s 제곱이고 더하기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이렇게 되죠. 계산을 하면은 10.9m/s 제곱은 계산을 하면 대략 8.1 곱하기 10의 3승 8천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킬로그램 미터/s 제곱인데 이건 다른 단위로 표시를 하면 8.1 곱하기 10의 3승 뉴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장력이고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설계할 때 고려를 해야 되겠죠. 얼마 이 이상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버텨야 될 텐데, 그죠? 하중이 뭐 1톤이다. 최대 허용 범위가 얼마다.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가속도의 최대치가 얼마다라고 정해지면은 얘가 어떤 재질을 써서 얼마만큼 버텨야 될 것이냐 하는 게 나오겠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뉴턴의 제3법칙도 하고 사장 마무리하고 사실 5장도 여전히 뉴턴의 법칙에 관련된 건데 몇 가지 이제 실제적인 예들을 좀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